되겠죠? 자, 거기 91페이지 또 한번 봅시다. 자, 91페이지 5번 보니까 무슨 변경이 나오죠? 지목 변경이 나오네요. 자, 지목 변경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목 변경이죠.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거기 1번을 한번 보죠. 지목 변경이란 지난달에 우리가 했던 지적 공부에 줄잖아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이게 지목 변경입니다.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점은 2번이 돼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여기가 논점이니까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1번하고 2번을 묶어요. 자,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앞에다 원칙이라고 써놔요. 원칙. 자, 원칙을 보니까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특히 1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표 하나 놓고요. 1번에 대해서. 거기 산지관리법이 국계법이에요. 국계법.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등록전환은 무슨 관리법이죠? 산지관리법. 그래서 거기 92페이지 맨 위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행질 변경 또 하나 나왔고, 2번은 그러면 봐봐요. 2번은 토지 동그라미 쳐놔봐요. 토지. 자, 2번은 건축물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지금 1번 하나, 그 다음에 2번에 2개가 나오고 3번에 하나 나오죠. 3번은 거기에다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1번에 하나 나오고 2번에 또 2개가 나오고 3번에 뭐예요? 하나가 나오니까 토탈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이렇게 곤친다고 잡아봐요. 다음 중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1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 법령에 따른 통지 행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번은 산지관리법의 행질 변경의 경우. 3번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번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5번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처리를 위해서 사업생자, 사업시행자,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한 경우.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그렇게 나온다고 문제 풀어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지관리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국계법.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근데 3번이 이거는 왜 중요하느냐? 3번은 요거는 별표 3개로서 거기 앞에 특례라고 써놔요. 특례가 뭐예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에 아까 배운 거하고. 자, 요게 이제 그럼 몇 필지예요? 요게 이제 대고, 요게 주차장이고, 요게 대라고 생각해봐요. 몇 필지죠? 3필지.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해요. 원칙은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지목이 다르니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면 요 대를 뭐예요? 주차장을 대로 바꿔줘.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변경을 담고 있다? 지목 변경. 가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공사 준공 전입니다. 전 동그라미. 합병을 신청한 경우는 뭐예요?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뭐예요? 자, 지목을 변경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읽어봐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 특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3번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니까. 그러면 지목 변경에서 3번은 늘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가 이제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주차장. 자, 지목 변경을 가져왔어요.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떨어져. 요거는 60일과 관련돼서는 논점이 아니에요. 그냥 60일 신청한다. 요 정도만 잡으면 돼요. 근데 우리 신청 기간과 관련돼서 거기 첫 줄에 며칠이죠? 60일.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적 소관청. 거기 한 3번 정도 출제됐어요. 자, 그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살짝 얹혀서 3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된다. 이름은 X가 돼. 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예요? 지적소관청. 나머지 대해서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합병과 관련,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요 2개, 특히 원칙과 요 3번의 특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외워야 돼. 그러면 여기는 국계법이 선지관리법이에요.
국회법. 산지관리법이 되면 무슨 전환이 된다? 등록 전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잡아놓고 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해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특례 규정이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6번으로 가보죠. 6번. 자, 바다로 된 토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다.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다를 줄까 봐요. 바다는 영태예요, 영해예요. 영해. 그럼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하천은 어때요? 영토예요, 영해예요? 영토. 그러면 하천은 등록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 열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이게 무슨 말소? 해면성 말소라고 그래. 자, 해자가 바다 해자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관련돼서는 일단 개념부터 잘 잡아요. 자, 거기 한번 봐봐요. 첫 줄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자꾸 해야 돼. 첫 1이라고 써요. 두 번째,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때만 말소된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두 가지 사유를 외워야 돼. 첫 번째 뭐예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 다른 토지에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때만 뭐예요? 지적 공부가 말소된다라는 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잡았으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에 이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리아스 시켜안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날 해일이 왔어요. 바다가 됐어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A라는 사람 기분 좋은지 나쁜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A는 자기 토지가 뭐예요? 말소됐으니까, 자기 토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바닷물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신청기간이 며칠? 90일이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 한번 또다시 생각해봐요. 자, 만약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그렇게 해서 바다로 된 날부터 쫓아가서 90일에 신청하겠냐 이거지. 안 하겠죠. 기분이 더러우니까. 그러면 요 앞에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그러면 통지를 받았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지적성한증이 강제로 말소시켜. 그래서 뭐예요? 직권 말소하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가장 큰 논점은 바로 90일이야. 그러면 거기 밑으로 한번 가보죠. 가로 3번을 봐봐요. 가로 3번. 맨 밑에. 자, 직권 말소. 지적성한증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따로 외워야 돼. 통지 받은 날로부터 줄 서놓고 며칠? 90일. 그러면 신청 직권 말소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 90일을 60일로 건지면 요거는 뭐예요? 레벨이 하야. 근데 레벨은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요 앞에 뭐예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러면 뭐예요? 레벨 상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중급으로 만들어 볼까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권 말소 할 수 있다. 어때? X. 직권 말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질문은 상중하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일을 정확하게 확인해 놓고 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무슨 말소? 직권 말소 하여야 한다는 공 옆에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잡아놔요. 여기 봐봐요. 옆에 방주에다가 자 국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봐봐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직권 말소. 이거는 회복 등록. 그래서 이제 원상으로 이제 바닷물이 짜져서 회복이 됐어요. 그럼 국가 걸까요? 사인이 걸까요? 국가로 간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직권 말소는 여기에다 가로 열고 강제적이라고 써놔요. 강제적. 회복 등록은 임의적이야.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제일 당하는 게 요게 바로 요거에 말장난에 많이 속아요. 직권 말소는 강제적, 회복 등록은 임의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하여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봐봐요. 자, 회복 등록 형광펜 쳐놓고 거기에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요걸 정확하게 잡아놔야 돼요. 나중에 제일 속쓰기 내립니다. 그러면 직권 말소는 그러면 강제적, 회복 등록은 뭐예요? 임의적. 그러면 여기에서 요 직권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직권.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직권 밑에다가 위에다 통지라고 써놔요.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통지는 누가 해주느냐? 그게 하나의 또 논점이 되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거기 두 번째 줄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소유자 따로 줄 서놔요.
자, 자, 어디에다 해야 돼? 공유 수면 관리청. 그래서 그걸 밑줄을 딱 꺼놓고, 일단 그러면 두 가지 논점은 이제 잡아놨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복습을 한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서 첫 번째. 또 까먹었다.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 하나는 다른 토지의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읽어봐요. 말소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 논점 며칠? 90일. 그럼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러면 직권 말소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요 통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직권으로 하니까 통지해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만약에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해줘야 한다면 제2의 세월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배가 자초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지는 어디에 준다? 두 군데 해준다라는 거.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이 토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기분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럽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적정리 수수료는 뭐예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래서 수수료는 공짜라는 거 그렇게 연결이 돼요. 수수료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료가 된다.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지적 공부. 그러면 다시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자기가 공부를 하실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돼? 지목 변경 대상 토지.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특히 며칠이 신청합니다. 90일. 그러면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직권 말소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그럼 직권은 툭 치면 통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요 개념을 정리하고 제3절에 가보죠. 제3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신청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이렇게 참고용으로 한번 써봐요. 자, 토지 이동 신청권과 관련돼서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누가요? 당연히 주인이 하죠. 토지 소유자. 자, 예외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은 어때요? 사업을 벌리니까 어때요? 자,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그래서 요 사업 시행자는 말이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적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의 신청이라는 게 나와요. 대의 신청. 그러면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 이렇게 이제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대의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은 이거는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고요. 별표가 나고. 대의 신청은 철두철미하게 외워놔야 되고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포맷을 잡아놓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몇 개 조심해 보자고요. 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 몇 자예요? 5자. 그래서 15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워야 되고 이제.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여기 26회 때 2.5점짜리인데 여기 봐봅시다. 여기 이제 몇 필지? 도시개발사업이죠. 싹 갈아엎어요. 토지표시 결정을 해야죠. 누가 대신 거 할까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렇게 지적소관청이라고 딱 써놔요. 자, 그럼 이제 사실 이제 조금씩 붙어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도시개발사업과 대의신청의 공통점은 얘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공통점은 이렇게 가서 뭐 해줘야 돼? 통지해줘야 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했으니까 소유자가 모르죠. 그럼 얘가 알도록 뭐 해야 돼? 통지해줘야죠. 대의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했으니까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가봐요. 1번에 뭐가 보여요? 신청의 대의. 원칙이에요. 왜? 그러면 A니까 거기에다 별표 딱 5개 넣고 올해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되고요. 근데 거기 두 번째 다만이 나와 있죠.
다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제외된다. 제외라는 걸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개정된 부분이에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4개를 규정해놨어. 4개. 특히 이제 1번을 봐봐요.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무슨 사업일까요? 도시개발 사업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한다. 그때 X야. 이때는 직접 신청이야. 근데 공공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한다. 그때 X. 이때는 무슨 신청이야? 대의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라도 앞에 도시개발 사업이 붙었는지 공공사업이 붙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요 1번이 가장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또 하나는 3번. 1번과 3번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1번에 대해서 공공사업 몇 개 지문인지 한번 확인해 봐요. 지목이 몇 개인지. 8개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도 유원지야 유지야.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행간편 쳐놓고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 앞에 우리 외웠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조그맣게 이제 써봐요. 우리가 외웠던 거. 그러면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도입니다. 요거는 8개 지목이네. 합병에 있어서는 아까 뭐까지 포함됐죠? 공장체까지.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대의 신청만 나오면 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 지문이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요거 하나 예를 들어 놓는 거야. 저희가 공부를 할 때요. 학교용지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대의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요 8개 여기는 전체적으로 봐서 요 공공사업에서는 몇 개 지문이 나오느냐. 지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지문이 나오죠. 또 하나 전체적으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공공사업에 있어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원지, 도로에 있어서 자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더라도 이게 어떻게 빠져나올 거란가. 그러니까 이 집합을 못해서 활용을 못해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그래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한번 가로 안에 걸 행간편잖아요. 다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가 자주 출제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조그만 것이 있죠. 다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뭐가?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그렇게 해서 잘라서 그러면 이제 급선무는 1번, 2번, 3번, 4번 다 외워야 되겠지만 특히 1번하고 정 못 외우겠다면 동그라미 1번과 3번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제외된다라는 거. 요건 한번 요게 지금 여기 봐봐요. 별표가 몇 개? 5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등에서 사업. 여기에서 포인트는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면 거기, 보면 거기 의 부분으로 가봐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사업에서 사업 동그라미.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사업의 시행자는 그게 포인트야. 사업의 시행자 두 번째죠. 그걸 토지 소유자로 건치면 X가 돼. 사업 시행 수만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이렇게 자꾸 본능적으로 따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제 95페이지 3번을 가봐요. 자, 큰 3번 95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 찾았어요? 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찾았죠. 자, 누구한테 신고해요? 지적소관청. 요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쳐서 26회 때 2.5점짜리고요. 자, 2번과 관련돼서는 이미 지난달에 한번 봤어요. 도시개발사업의 신청 대상 지역이 한지 청강이 드는 사람은 한지가 뭐냐? 이걸 좀 따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한지 동그라미 쳐놓고 강제처분 플러스 뭐예요? 교환.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무슨 신고로서? 사업완료 신고서 거기에다 행간편 쳐놓고 토지 이동 신청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지문은 자기가 본인이 한번 읽어봐요. 속으로 몇 번. 한번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지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5번 한번 읽어봐요. 속으로.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지 이 지문을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적에서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OX,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언제나. 왜 틀렸어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지문은 그러면 틀린 지문이 돼.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어디에서 도출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어때? X.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요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번과 관련돼서도 우리 한번 봤어요. 동그라미 3번. 전주에 우리 OX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동그라미 3번.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파산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파산을 했다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 파산 위에다가 이렇게 대타 기용이라고 써요. 대타를 기용해야 돼. 그래서 시공을 보증한 자. 누가 하죠? 입주 애정자. 이렇게. 그럼 밑에 가서 줄 쳐놔요.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애정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재무제도가 취약하면 들어가면 안 돼. 덤탱이를 쓸 수 있어.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뭐예요? 입주 애정자. 꼼짝없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간혹 가서 이제 토지 이동 시기. 자, 토지 이동 시기는 토지 이동. 토지는 뭐예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일까요? 끝나야죠. 끝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잘 읽어봐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착공될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어때? X. 뭐예요? 착공이 아니라 준공. 그래서 그게 나오는 키문시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요걸 포맷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자과 관련돼서는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갈고 닦아야 돼요. 토지 이동 신청 원칙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A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 며칠? 15일. 어디에 신고해요? 지적소관청.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에서 대의해서 신청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 여기에서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뭐가 있어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자꾸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개만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사실.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 사실 2차는 2차 과목들 있죠. 세법 있죠. 세법, 공법, 그 다음에 공시, 그 다음에 또 중개사법.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원장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암기사유, 뭐예요? 오늘 딱 암기사유를 정리해. 그러고 수업도 안 해요. 애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면 돼. 애울 때까지. 진짜 2차 과목의 비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결론은 2차 과목을 외우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면 2차는 결론적으로 무슨 테스트예요? 암기력 테스트예요. 어떤 민법 선생님이 어떤 올린 게 인터뷰하는 거에 올린 거 봤더니 뭐예요? 뭐라 그래? 거기에다 첫 번째 인터뷰를 해요. 민법은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 암기하세요. 이거죠. 암기해야지. 법이라는 것은 암기해야 돼요. 암기. 고개만 끄떡끄떡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얼마나 그러면 뭐예요? 부지런히 애웠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워줘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애워주면 봐봐요.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 틀린 설명을 골라라.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착공될 때다. 어때? X. 그럼 제가 이해를 시켜주는 것은 여기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봐봐요. 토지 이동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료돼야죠. 완료. 토지 이동 시기는 다 완료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착공이 아니라 뭐예요? 준공이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힌트를 줬어요. 아직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 주택병의 토지 이동 시기는 시행공고일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제 감이 있는, 지금 1월달, 2월달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X에 O에 X죠.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시행권고일. 시행권고일이 아니라 학정권고일이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 문제로 봐봐요. 토지 이동 시기를 감정, 축적 변경의 토지 이동 시기를 골라라. 1번에 시행권고일, 2번에 학정권고일 쭉 나오겠죠. 정답은 무슨 권고일? 학정권고일. 그러니까 축적 변경도 완료가 돼야죠. 그럼 시행권고일은 토지 이동 시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권고일이? 학정권고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감을 잡아나가는 거야. 감. 그러니까 책을 읽더라도 이게 어떻게 지문으로 빠져나갈 건가? 이 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이제 축적 변경 보죠. 제4절 무슨 변경이 나오죠? 축적 변경. 자, 좌절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작년에 이제 축적 변경에서 뭐가 나왔느냐? 뭐가 나왔어요? 절차가 나왔거든, 절차. 그러면 절차에서 이제 이맘때 11월 달부터 외우기 시작했다고. 11월 달부터 외우기 시작했다고. 자, 그러면 우리 봐봐요. 써먹지를 못해. 읽어봐요. 우리가 지난 작년에 이제 봐봐요. 납반육이야. 읽어봐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기다렸는데 작년에 나왔죠. 원래는 작년에 나올 게 아니라 28회 때 나와야 돼. 28회 때 요 3개월이, 요 6개월이 3개월이었어요. 개정을 돼서. 근데 요걸 별표를 5개 해줬다고. 그래서, 근데 28회 때는 안 나왔어요. 왜? 출제원이 알고 있었거든. 이쪽에 이제 공략할 거라고. 그래서 출제원이 살짝 피했어. 사전 절차적으로 뭐다 피하고. 이제 1년 지났으니까 까먹었겠지 하고 뭐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걸 몇 개월로 건쳐놨냐? 1개월로 건쳐놨다고. 읽어봐요. 납반육. 작년에 얼마나 읽었어요? 수한육. 그럼 한번 볼까요? 납반육, 수한육. 저쪽 뒤에 가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로 가면 작년 기출문제가 있어요. 자, 기출문제. 자, 그러면 119페이지로 가봐요. 119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17번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이걸 그러면 이해해서 푼다고 저 이해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줘요. 119페이지 17번 문제.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작년에 정확하게 찍어줬고. 그러면 거기에 1번에 결정 공고, 공고 동그라미, 공고 며칠이 20일, 공고가 2자거든. 그러면 청산금에 납부지, 납자 동그라미, 받은 날로부터 받자 동그라미. 거기 몇 년이라고 나왔어요? 1년. 아까 뭐라 그랬어요?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 납반육, 수한육. 그러면 2번 적어놓고 가야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잖아. 그러면 작년에 요거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축적 변경 전 기간 못 외우겠다면 요거 하나라도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라. 이제 나올 거라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에요. 그러면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며칠? 6개월. 그러니까 올해 절차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 절차를 어떻게 풀어요? 자기가 안 해오는 이상은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걸 뭐 풀 수 있는 방법을 저를 한번 가르쳐줘요. 그러면 마마 뭐예요? 그런 방법을 하면 데이트를 칠 거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절차 부분에.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이제 축적 변경 절차가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어디로 휙 돌아설 수 있느냐? 바로 축적 변경 위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축적 변경 절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겠지만 우리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 축적 변경 위원회에다 초점을 맞춰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자, 봐봐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쩔 방법이 없어. 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리 뭐 이해시켜 주려고 해도 이해할 방법이 없어. 자, 축적 변경부터는 어디에 논점을 잡아서 키워드를 잡아서 요렇게 출제된다. 그것밖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축적 변경부터 이제 나가보자고. 96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 개념부터 잘 잡으라고. 개념부터. 자, 축적 변경이란 개념 뭐라고 써놨죠? 지적도 줄충하여. 지적도. 자, 지적도.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거. 봐봐요. 공부 대충 한 사람은 봐봐요. 히어링 테스트 해봐요. 축적 변경이란 도면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거 어때? X. 도면은 두 종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도? 지적도라는 거야. 지적도.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저희가 이제 조심하자. 그래서 읽어봐요.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야도는 X예요. 근데 사실 이걸 도면에 그러면 사람들이 10명 중에 9사람이 다 틀려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다 맞아. 10명 중에 9사람이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이러면 많이 맞아. 왜? 시각적으로 임야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도면에 나오면 이 사람들은 다 틀린다는 거야. 도면에는 몇 종류가 있다? 2종류가 있거든. 무슨 도?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요 뒷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밖에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에 무슨 점? 경계점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큰 축적에서 작은 축적으로 가는 걸 축적 변경이라 말한다. 어때? X야. 그럼 결론적으로 축적 변경이란 정확하게 개념 숙지하라고.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가질 거예요. 봐봐요. 선생님, 대체 축적 변경은 왜 합니까? 라고 그럴 거 아니야. 왜 합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축적 변경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합니까? 그러면 거기 오른쪽으로 가봐요. 왜? 자, 축적 변경 대상이라는 게 있죠. 대상 찾았어요? 예, 축적 변경 대상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왜라는 뜻이야. 왜 하느냐? 그러면 우리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단적으로. 몇 필제예요? 여기 5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어요. 몇 필제? 몇 필제?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척을 통일화시켜야 되잖아. 자, 두 필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작은 축척에서 어디로 가죠? 큰 축척. 그럼 이걸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니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두 필지만 하지만 봐봐요.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수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1000분의 1이야. 여기가 600분의 1이야. 여기가 뭐예요? 1200분의 1이야. 여기가 6000분의 1이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필지? 6필지. 그러면 지적성 한층이 골치 아파, 안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럼 관리가 잘 되겠냐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밑에 가봐요. 그럼 1번에 규모가 작아서 높여야지. 그럼 통일성이, 정밀성이야. 자, 2번에 뭐 서로 다른 그러니까 무슨 성? 통일성이네. 3번은 뭐 읽어봐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입된 게 3번이 뭐 별표 하나 해놓으라고. 3번.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축적 변경은 지적도의 정밀성 지적도의 통일성에 의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때? X. 뭐예요? 관리가 추가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하게 되는 원, 통일성, 두, 정밀성, 쓰리, 관리. 그러면 축적 변경을 왜 합니까? 그러면 정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통일성을 기하고 뭘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역시 그 밑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를 우리가 잡았으니까 그러면 축적 변경은 누가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써놔봐요. 자, 밑에 뭐가 있어요? 축적 변경 위원회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올해는 이쪽에다 초점을 좀 맞춰놓으세요. 올해 축적 변경 위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축적 변경 위원회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심의하고 의결 기관이다. 자, 상설 기관이 아니라 비상설 기관이다. 자, 그럼 동남아 우리가 심의 의결 기관이며 비상설 기관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축적 변경 위원회를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심의 의결 줄 한번 쳐놔요. 자, 첫 번째 줄 심의 의결 줄 쳐놨어요. 그러면 축적 변경의 구성과 관련돼서 축적 변경 위원회는 몇 명? 5명 이상 10명 이내 줄 쳐놔봐요. 이것도 이제 룬팅 해놓으라고. 제가 이걸 이제 외우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되겠죠. 지형 기본은 여기 줄 쳐놔요. 이렇게 잘라봐요. 몇 번에 의해? 2분의 1. 그래서 토지서이죠. 2분의 1 이렇게 해서 뭐 외우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돼. 그러면 2분의 1을 3분의 1로 건쳐서 17회 때 2.5점짜리.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뭐예요? 2분의 1. 그러면 이번에 뭐예요? 오늘 나간 프린트 1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네. 3분의 1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3번을 보죠.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상설이야 비상설이야? 비상설. 그러니까 그 밑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해요? 지적소관청이 지명해요? 지적소관청이. 그거 한번 눈팅해 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축적 변경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요. 기능. 찾았죠? 업무 범위라는 거네. 그러면 이것도 다 외우지 마시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가로 열고 이렇게 축이라고 써요. 축.
자, 축이라고 써놓고 축적 변경. 요거 치읓을 요렇게 걸어와요. 그래서 치읓. 그래서 요거 치읓. 하는 업무는 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치읓과 관련된 업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1번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인각,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치읓. 그 밖에 축적 변경, 치읓.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치읓이라고 생각했다가 호되게 당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1번에 거기 축적 변경 시행에다 행간편다 하거나요. 이걸 뭘로 장난칠까요? 승인으로 살짝 장난친다고. 그러면 축적 변경 승인은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하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시행, 그러니까 시행을 해놓고 어떻게 자기가 외워두느냐? 그게 능력인 거야. 그러면 그 옆에다 우리가 외웠던 거 참고 표시를 해서 또 한번 적어봐요.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암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별표가 5개였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뭐예요? 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축. 또 하나는 그다음에 600분의 1로 작성 사용할 때, 자 6000분의 1로 작성할 때, 그러니까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는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이제 끝났네. 이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전주에 하나 배웠으니까 반출,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적 변경.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이제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게임 오버 끝.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승인은 4개밖에 없어. 시도지사 승인. 자,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승인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조그맣게 반지축, 나머지는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이제 대충 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다음 중 축적 변경이 심의열길 사항이 아닌 것. 1번에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번 축적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4번 청산금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적 변경에 관련하여 지적소 관청이 부여한 사항. 정답은 2번. 그렇죠. 축적 변경 승인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렇게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 여기에서 또 하나 조심할 거는 또 뭐 꼴통들이 또 요걸 또 어떻게 장난치느냐. 거기 마지막 4번 봐봐요. 마지막 4번 지문. 그걸 지적소 관청을 뭐로 살짝 건세요? 시도지사로 살짝 장난친다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에 부여한 사항. 그러니까 이왕이면 꼼꼼하게 그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축적변경위원회 회의가 나와. 어차피 이거는 두 개는 꼭 점검이 필요해요. 특히 2번하고 3번 지문은 늘 잡아놓는 거야. 2번하고 3번은. 나오든 안 나오든. 자, 2번은 그러면 그 옆에 2번 동그라미 2번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거기는 2번 앞에다는 뭐라고 써놨죠? 얼결정족수라고 써놔요. 얼결정족수. 자, 그러면 얼결정족수에 대해서 볼까요? 축적변경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읽어봐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무슨 정족수? 얼결정족수가 돼요. 어차피 오늘 한번 숙제 나야 됩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그 3번 지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27회라고 써놔봐요. 27회. 자, 그러면 어떻게 장난쳤느냐. 잘 봐봐요. 위원장은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안건,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동그라미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뭘로 통지한다? 서면. 그래서 5일을 7일로 장난쳤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서 왜 5일입니까? 저도 몰라요.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5일을 7일로 본처럼. 그래서 2번과 3번은 매년 확인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해놓고. 자, 3번의 축적 변경의 절차. 이제 작년에 출제가 돼서 요거는 오늘은 사전 절차만 한번 살펴볼까 생각 중이에요. 거기 옆에다가 사전 절차라고 한번, 절차 바로 옆에 여백이 있죠. 그래서 사전 절차라고 하나 써놔요. 자, 여러분, 이제 축적 변경을 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벌여야 돼요. 그러면 사전 절차,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자, 토지 소유자 가로.
자, 여기 이제 28회 때 있잖아, 잠자리. 담정 축적 변경을 절차를 나라는 것 중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게까지니까 여기까지밖에 제한계예요. 토지 소유자 몇 자예요? 5자. 그럼 요거 소유, 선사, 2자.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자, 축적 변경의 얼개를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아까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아까 대표적으로 반지축 배웠죠. 이게 이제 사전 절차 순서대로 가야 돼요. 토지 소유자 몇 분이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축적 변경 열개를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자 28회 때 다음 중 축적 변경을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거 봐봐요. 선생님 소유자만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제발 그러지 마요. 조문 그대로 나와.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자 이렇게 자르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적 변경을 얼개를 거쳐서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승인. 이제 사전 절차야. 사전 절차. 그러면 2번으로 가니까 사전 절차가 나오네. 지적소환권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 동의를 얻어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적 변경의 얼개를 거친 후 3번으로 쭉 빠져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요한다. 그럼 2번과 3번은 무슨 절차예요? 사전 절차가 돼. 여러분 이제 사전 절차를 거쳤으니까 이제 사후 절차가 진행되겠죠. 자 오른쪽 가서 2번 해봐봐요. 2번. 자 2번이 아니라 미쳤어요. 4번이네. 자 축적 변경 시행 공고가 나와요. 공고 동그라미. 공고 몇 자예요? 2자. 그래서 20일. 그렇게 오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밑에 가서 경계점 표지에서 경계점 동그라미. 경계점 몇 자예요? 자 5번 경계점 3자. 그래서 뭐예요? 30일. 거기까지가 제한계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9세에 가서 하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축적 변경은 모두 가능해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네. 그래서 98페이지 자 족보 사이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것도 해놔봐요. 자 별표 새겨놓고 별표 소리. 자, 우리 토지이동사유지에서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3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조금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뭐 했는데? 그러니까 미쳐버려요. 미쳐. 해면성 말소. 해면성 말소는 토지 소유자가 착하면 90일 이내에 신청할 거고 90일에 착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겠죠. 그러니까 아까 해면성 말소는 읽어봐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축적 변경이 있네. 축적 변경. 자, 좀 이따 배울 등록사항 정정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등정도 뭐예요?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이 가능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와.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3개. 자,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읽어봐요. 해면성 말소 또는 뭐예요? 축적 변경. 또 하나는 좀 이따 배울 등록사항 정정. 요거에 대해서는 박스 문제로 나와도 참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요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 이게 뭐 별 수 없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 본인이 해야 돼요. 자, 봐봐요. 해면성 말소, 축적 변경, 등록사항 정정. 박스 문제로 나오면 정말 기가 막힌 문제가 나와요. 좋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3개 딱 정리해서 숙제해 줄 필요가 있죠. 나머지 대해서는 내버려 둬요. 안 와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절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뭐가 출제됐느냐? 자, 101페이지로 가요. 101페이지. 자, 101페이지 5번이 있어요 없어요? 가로 5번 있죠. 그래서 아까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납자 동그라미. 자,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자 동그라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받자 동그라미. 그래서 6개월 동그라미 6. 그러면 그 뒤에 지적소환청 수령 통지한 날로부터 수 동그라미. 한 날로부터 한 동그라미. 그러면 6개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봐야 돼. 납반육, 수한육.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해와야 됩니까? 납부고지 받은 자는 고지를 고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름 틀린다라는 거야. 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받은 날로부터. 그 사유를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는 이제 고난도로 또 나갈 수 있어요. 이 집은 또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그럼 방죄도 이렇게 써놔봐요. 그럼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작년에는 그러면 작년에는 요 6개월을 조금 전에 풀어봤으니까 1년으로 우려먹었잖아. 그러면 요 앞에를 꼼짝없이 당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봐봐. 납부거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어때? X. 납부거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야. 그러면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한 날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암기를 하실 때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우려먹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먹을 수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납반육 읽어봐요. 수한육. 그러면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납반육 수한육. 그럼 자기가 배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암기를 해놓으라는 거야. 모의고사도 아마 이쪽에다 초점을 많이 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우려먹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지금 지행지물을 최대한 활용해 먹으라는 거예요. 지행지물을. 우리가 여기 봐봐요. 맨날 지행지물. 우리 민법에서도 지행지물을 활용해 먹으라고 그랬잖아. 헷갈리니까 읽어봐요. 공박은 본인 중심이고 어사표시는 뭐예요?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 법률 사실. 그러니까 있는 데서 우려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짧은 사람들은 많이 까먹는다라는 게 이게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한 지문 속에서 뭐 연상 기법을 해놔야 돼. 우리가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야 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꾸 연상을 하라고 연상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한번 봐봐요. 자, 결정공고 아직 안 외웠어. 결정공고 아직 안 외웠죠? 읽어봐요. 공고, 그렇죠. 공고 20 며칠? 20일. 청산공 공고 몇 자예요? 5자. 청산공 공고 5자. 며칠? 15일. 이렇게 한다고. 시행공고 2자. 20일. 결정공고 20일. 청산공 공고 15일. 이렇게 하면 돼. 경계점 표지. 경계점 몇 자? 3자. 30일. 그렇죠.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럼 미쳤어? 한 번만 해오면 다 외워지는데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자, 토지 소유자 5자, 5분의 뭐,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요거는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잖아. 3분의 2라 그랬잖아. 3분의 2. 그죠. 그러니까 지행지물을 최대한 우려먹어야 돼. 봐봐요. 우리 이제 좀 오후에 이제 법정대리인을 배울 텐데. 자, 법정대리는 봐봐요. 법정대리는 보충이야, 학장이에요? 보충이야, 학장이야? 보충 학장. 학장. 임의 대리는 학장이 되고 법정 대리는 보충이 되거든. 보충. 제 나이 17살이야. 2살이 아버지가 보충해야 돼. 아버지 보충. 그래서 뭐예요? 보충이야. 그러니까 맨날 까먹거든. 그럼 여기 지행지물 비유 보충. 그렇죠. 임의 대리는 학장. 제 나이가 뭐 제가 50이 되는데 바빠요. 그러면 제3자를 끼워야 되잖아. 그 손줄 호순이 학장이 되라냐. 그러니까 이게 이해돼도 며칠 있으면 까먹어요. 보충이 법정 대리인데 학장이 임의 이게 까먹는다고. 아유, 여기서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이 실력이 없어 떨어질까요? 자, 공부에 과목이 많다니까 아리까리 해가지고 뭐에 틀리는 거지. 딴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절대 실력이 아니야. 뭐야? 아리까리 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정의미를 그렇게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뒷장으로 쭉 넘겨보죠. 자, 그러면 이제 104페이지로 가서 104페이지 뭐가 있느냐. 토지 소유자 정리 및 등록상 정령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적 정리 찾았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5절 옆에다가. 자, 거기 아마 써놨을 거예요. 기존 선생은 맨날 어디에다 써놓는지도 모르고 또 쓰고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지적정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지적정리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사실관계라고 써놔요. 그러면 스타트는 이제 사실관계 정리가 있고요. 사실관계 정리. 두 번째는 권리관계 정리라는 게 있어요. 권리관계 정리. 그러니까 지적정리는 항상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있어. 사실관계는 누가 하느냐?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거야. 지적소관청이 뭐라고 그러냐? 이게 대장이야. 대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하죠? 등기관이 한다라는 거예요. 등기관. 자, 요거는 뭐예요? 등기부야. 우리 수업 이제 오늘부로 이게 몇 번째 하는 거냐? 4번째예요. 이제 4번째.
네 번째요.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대장.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하죠?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게 그러면 봐봐요. 의미를 파악하라고. 사실관계가 뭔지 그걸 정립이 필요하고 사실관계 정립은 이미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거기에 무슨 표시야? 토지의 표시거든. 그거는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 읽어봐요. 대장. 그렇죠. 대장.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뭐지?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읽어봐요. 체력이 돼야 돼. 체력. 어제 축구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체력이 안 되잖아. 애들이 딸리잖아요. 딸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패작은 제가 판단하건데 뭐 벤투가 잘못했어. 그래 로테이션을 시켜야 돼. 이거는 계속 가거든. 그러니까 골고루 써야 되는데 벤투는 고집이 있어요. 되게 고집이 심한 애야. 걔네들은 11명을 딱 하면 부상이 한다면 절대 안 바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게임을 한 번 생각한다 봐. 땡칠이 다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고집을 버려야 돼.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 뭐 11명 계속 출전하니까 뭐 완전 땡칠이잖아. 뛰지를 못하잖아요.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야. 우리 형님님들 막판에 가면 땡칠이가 돼요. 망해. 체력 안배를 해줘야 돼. 체력 안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체력입니다.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7, 8월 달에 그때부터 형님들이 힘써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벌써 뭐야? 맹해요. 헤어지나 안 헤어지지? 안 헤어지죠. 체력을 해야지. 체력을 비추게 해야지. 그러면 체력이 안 되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돼. 눈으로 씹어야 돼. 읽어봐요. 사실이야. 권리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지번이 바뀌었다. 지목 변경. 지번이 바뀌었어. 지번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장. 그러니까 얘는 뭐다? 지적소관청은 요것만 보면 눈을 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야. 체력은 뭘로 회복할 수 있어? 기분이거든. 그러니까 한 골을 먼저 넣었으면 이겼을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골을 딱 주니까 뭐 그때부터 뭐 체력이 방진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체력은 뭘로 가야 돼? 뭔가 대가가 돼야 돼. 대가가 되니까 한 골만 먼저 넣었으면 아마 4대 0으로도 이겼을 거야. 4대 0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안 되면 뭐라는 거야? 잇몸으로도 먹어야 돼. 그러면 봐봐요. 지적소관청은 체력이 떨어져서 뭐만 보면 사실관계만 보면 눈이 번쩍 떠요. 그러니까 집어는 그러면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누가? 지적소관청. 그러면 대장을 먼저. 그래서 선대장 후등기 이렇게 해놓고 등기촉탁이라고 써요. 이게 등기촉탁이거든. 그러면 등기촉탁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등기를 촉탁해요. 그러니까 등기촉탁이라는 것은 봐봐요.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등기촉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알릴탁이라는 거야. 등기촉탁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를 가르쳤으면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간다고. 봐봐요. 분할이야. 분할은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분할을 시켜봐.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뭐가든 면적이 달라졌잖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 대장 어디로 알려줘야 돼? 등기촉탁. 그러면 등기부에 뭐가 바뀌어? 표제부. 뭐가 바뀌어? 면적이 바뀐다고. 면적. 자, 그러면 등기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러니까 등기촉탁 사유는 어울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왜 그럼? 지목이 바뀌었어.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럼 사실은 그러면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네. 자, 소유자 변경. 그러면 봐봐요. 소유자 변경을 보면 얘는 맥을 못 써요. 소유자 변경은 누가 맥을 쓸까요? 등기소, 등기관. 그러니까 얘는 권리관계만 보면 등기소는 체력이 방전되더라도 뭐예요? 그때는 뭐 힘을 쓴다. 그러면 제가 뭐예요? 저 사랑은 누구 사랑일까요? 마이크 사랑이야. 뭐 아침에 왔을 때는 비리비리 하다가 마이크만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문제를 내려면 그냥 뭐 키보드를 딱 쓰면 생각이 없어. 마이크를 잡으면 문제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근데 마이크가 제일 좋더라고 저는. 마이크. 근데 노래방 마이크는 별로 안 좋고요. 자, 여기 봐봐요. 강의실 마이크가 좋고요. 그러면 소유자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 등기필 통지 제도야.
등기 필등.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일치시켜야 된다. 몇 번 했던 거잖아. 몇 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잡을 거는 요거는 뭐야? 지적소관청 등기소 공통점은 이게 직권이야.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 얘가 정정해주면 직권 정정. 얘가 등기해주면 직권 등기가 돼. 그러면 직권해줬으니까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직권의 좋은 단어는 통지. 그렇죠? 그러면 직권하고 또 친하지 않는 애가 하나가 있어. 무슨 관계인이 있을까요?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런 감을 하나 잡아놔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직권으로 가능한 예가 있어. 그래서 매번 지문에 나오는 거야.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가 보면 요 관계 속에서 이제 뭐예요? 이 지문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야.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연습해 봅시다. 자, 합병이에요. 합병.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해야 하네요. 하죠.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신규 등록은 뭐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 있어 없어? 없어. 머뭇거리는다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마다 제외 이렇게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요 지적소관청은 요것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소 등기하는 얘만 보면 반짝반짝 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얘만 보면 방전이 되는 거야. 방전이 돼. 얘만 보면 충전이 되는 거고. 그 관계.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관계. 요거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 그러면 권리라는 걸 잡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작년에 출제된 지문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 자,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자,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이런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봐봐요.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소유자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어때? X. 여기 봐봐요. 토지 이동은 요 속에 사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여기는 뭐야? 권리죠. 그럼 앞에 사실. 거죠. 그러니까 앞에가 사실이 나오면 뒤에도 사실이 나오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라는 거야. 앞에가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정리 계획서. 그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몇 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거기 1번에 가봐요.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행강편서 나와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 소유자 정리 계획서라는 거야. 소유자 정리. 앞에가 권리니까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이제 뭐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봐봐요.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딱 보면 뭐예요? 자기가 침착하게 해결을 해간다고. 앞에가 권리거나 뒤에도 뭐예요? 권리거나. 자, 그러면 거기 2번에 가로 1번을 갑니다. 자,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 현강편서라 봐요. 소유자 변경. 자, 거기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죠? 그러면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 거기가 키워드야. 그러면 소유자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니까 등기관서가 살짝 불고.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봐요. 등기소에 발행한 것들. 등기필통지.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등등. 그럼 이거는 어떻게 건치느냐? 토지 소유자를 뭘로 건칠까요? 토지 표시 사항은.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토지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뒤에 등기관세가 따라붙으면 안 돼. 뭐가 따라붙어야죠?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따라붙어야지. 자, 이번에는 2번을 한번 봅니다. 이 경우 등기부에 적혀있는 줄 쳐놓으세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줄 쳐놓고 토지의 표시가 여기에 행강편을 쳐야 돼. 토지의 표시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요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내 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등기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토지의 표시는 누가 건질할까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와서 이걸 정리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등기관한테 지금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불법 통지를 해주는 거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러면 이제 등기소 등기관은 소유자야! 와서 변경 등기해. 그러면 변경 등기를 안 하면 내가 직권으로 변경 등기한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빠져나가.
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에 따라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해야 된다. 통지. 그래서 2번 앞에다가 뭘 하나 써놓냐면 이걸 불부합 통지라고 써놓으라고요. 불부합 통지. 불부합 통지라는 거야. 불부합 통지. 불부합 통지라고 그래. 불부합 통지. 동부합 통지. 그럼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제 봐봐요. 다음 중 불부합 통지 대상을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 아까 했잖아.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에어서 안 에어서? 에어서.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대표적으로 불부합 통지를 골라라. 그러면 지목 변경, 불부합 통지네요. 함부로 건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단독 문제로 불부합 통지를 골라라. 통지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토지의 표시. 요거네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그러면 만약에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건처럼 또 꼼짝없이 당해. 등기부에 적혀있는 소유자 표시가 그러면 소유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럼 너 신경 꺼임마. 권리는 내가 신경 쓸 사항이지. 너는 꺼임마. 이거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건쳐놓으면 X다 오다. X가 된다라는 거야. 이번에는 가장 좀 고전틱한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니은을 한번 볼래? 니은. 맨 마지막에 니은. 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줄쳐놔봐요. 필요한 경우에는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니은 앞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요건 발음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써놔요. 지적소관청이 뭘 했죠? 의심을 했어. 그러면 의심을 했으면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어디로 왔어? 등기소로 왔어. 등기부를 뭐예요? 열람 확인해서 명백히 달라.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서 읽어봐요. 지적소관청 읽어봐요. 직권.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네 번째 줄이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그러면 잘라요. 잘라놓고 자, 그 뒤에 토지 소유자 줄쳐놔봐요. 토지 소유자 줄쳐놔봐요. 토지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권리에 힘써 못 써? 못 써.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는 부탁적으로 나와야 돼? 강제 나와야 돼? 부탁적으로. 그래서 끝에 요구할 수 있다가 바로 포인트야.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장난을 치거든.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요구하여야 한다. 어때? X. 그렇죠. 이 전문은 그런 구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가죠. 지적 정리는 무슨 관계? 사실관계 정리는 얘가 눈이 반짝반짝해. 그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장난감은 뭘까요? 대장이야. 권리관계는 뭐예요? 등기관이 눈이 반짝반짝해. 장난감은 뭘까요? 등기부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상호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제도가 무슨 제도? 등기적탁제도, 등기필 통지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 105페이지 오른쪽 3번 여기 들어가자고. 좀 쉬었다 합니다.